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은 우리 앞에서 했었던 11주차 3차 시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3차 시는 11주차에 우리가 화장품에서의 미생물 시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연관된 그 호기성 미생물 그리고 특정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생물 시험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화장품의 미생물 시험. 도대체 화장품에서 미생물 시험을 왜 하는 거냐? 뭐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2차 오염이라든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1차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장품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 피부에 어떤 이제 문제를 갖다가 안전성의 문제를 갖다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화장품 자체의 내용물 자체의 안정성의 문제들도 뭐 변색이라든가 변치라든가 또는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층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유형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서의 미생물 번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만드는 제조하는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미생물이 가능하면 혼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이제 화장품 제조 업체의 경우에서는 만드는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거기에 포함되거나 이러면은 뭐 화장품 법에 의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에 대한 그런 부분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 미생물 시험은 화장품 제조 시 특히 화장품 제조 시에 미생물 오염 여부를 갖다가 시험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반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화장품 미생물 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 미생물 시험을 하는 적용 범위를 보면 우리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만드는 그런 이제 원료, 그렇죠? 원료 물질들 뿐만이 아니라 그 화장품을 제조하고 또 1차 생산을 한 다음에, 그렇죠? 1차 그 내용물을 갖다 만든 다음에 그리고는 1차 제조 공정을 통해 가지고 내용물을 만든 다음에 그 내용물을 이제는 또 용기에다가 이제 주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들도 필요할 테니까 그 용기와 관련된 소위 뭐 자재 또는 부자재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자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1차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물들 즉 반제품인 것이죠. 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충전을 하고 또는 주입을 해서 만들어진 완제품 용기에다가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타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작업기구라든가 작업원이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요소들의 시설들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는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정제수를 비롯해서 미생물의 시험 대상인 원료는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화장품에 사용되는 그런 원료들은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주기는 정기적으로 계속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매 로트별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 로트별로 그 미생물의 혼입 여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시험을 갖다 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재들 특히 용기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 즉 용기는 이제 유리 용기도 있을 테고 또 플라스틱류의 용기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펌프에 들어가는 밸브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제 화장품의 부속품이긴 하지만 붓 같은 경우 그쵸? 아이라이너라든가 또는 섀도우라든가 또 볼터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붓 이런 부분들도 이제
거기에 하나의 이제 요소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부자재를 갖다 입고할 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반제품이나 완제품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립스틱이나 방향 제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 또 백분유라든가 이런 것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매 로트별로 우리가 미생물을 갖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타 제조 시설이라든가 제조 공간 또는 작업기구 이런 데에는 낙하균이라든가 표면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기별로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대상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혼입이 되어 있는지 서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살펴볼 때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균 시험. 어떠한 특정 미생물들의 경우에는 특정 균들의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낙하균 시험. 어떤 작업하는 공간이라든가 또는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데 이제 있을 경우에는 낙하균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됐고요. 표면균 시험은 제조 설비들, 또 작업원들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채취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무균 시험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원료라든가 또 부자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용기나 펌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반제품이나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여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테스트를 할 테고요. 시험 기준은 그람당 10개 이상의 콜로니를 보이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시험 기준은 그리고 48시간에서 72시간 간격으로 그런 정도로 이제 배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게 되는 거죠. 낙하균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미생물들을 갖다 채취를 하게 되는데 공기 중에 있는 걸 채취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채취하고자 하는 장소에다가 일정 시간 동안 놓고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낙하돼서 그래서 그 배지에서 번식하게 되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청정 등급별로 기준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 이제 시험 기간은 48시간에서 72시간. 저기도 보니까는 시험 기준이 아니라 시험 기간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그리고 표면균의 경우에는 제조 설비라든가 또 작업원들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미생물을 채취하게 되는데 시험 기준은 설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험 기간은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72시간은 뭔가요? 72시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균류 그리고 48시간 경우에는 이제 세균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미생물들을 갖다 시험을 할 때 특히 우리가 반제품들 또는 완제품들 이러한 내용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럼 시료를 갖다 어떤 시료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할 것이냐. 바로 이 시료는 전처리를 갖다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시료를 갖다가 전처리하는 요 과정을 검사하기 위한 액체를 갖다 만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검체의 희석액이나 분산제 또는 지용성 용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첨가해서 검체를 충분히 분산한 후에 그런 후에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희석액은 보통 이제 완충식염 펩톤수 이거는 이제 pH가 7.0 또는 인산 완충액 이것도 pH가 7.0 정도 이런 정도의 이제 희석액을 갖다 이제 쓰고요. 분산제의 경우에는 수용성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고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멸균시킨 콜리소르베이트 80 우리가 이제 상품명으로는 트윈 80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분산제로 쓰거나 또는 이제 지형성 용매인 멸균 미네랄 오일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첨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료를 갖다 이제 만들게 돼요. 보통 액제나 로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체 수용성이기 때문에 검체 1
ml에다가 희석액을 9ml. 그래서 이제 10배로 이제 희석을 하게 되죠. 크림이나 오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잘 녹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검체를 1ml, 그 다음에 분산제를 갖다가 1ml, 그리고 나머지는 희석액을 8ml. 마찬가지로 전체 양이 10ml에서 검체가 1ml, 10배가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근데 분산제만으로 균질화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체를 1ml, 지용성 용매를 갖다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수용성이 아닌 경우에는 지용성 용매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산제를 갖다 넣어서, 그래서 검체, 지용성 용매, 분산제를 각각 1ml씩 하고 나머지 이제 희석액을 7ml에서 전체 10ml 중에 1ml가 검체인, 그래서 10배를 갖다 희석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형제나 파우더 같은 경우는 검체에다가 분산제, 그리고 희석액 이렇게 해서 1ml, 1ml, 그리고 8ml. 혹은 이제 고형제 같은 경우에는 부피로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이제 그램으로 이제 그 양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분산제만으로 균일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체에다가 지용성 용매를 갖다 마찬가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혼합물 여기에다가 분산제를 갖다 1ml 넣고, 그리고 나머지 희석액 이걸 이제 7ml 넣어서, 그래서 맞추게 되는 것이죠. 10배를 갖다 희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용물을 갖다 이제 취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제형인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제형인 경우에는 검체를 갖다 1ml,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희석액을 6ml, 그 다음에 이제 혼화제를 3ml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 10배로 이제 희석을 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10배 희석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검체를 갖다가 전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검액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검체를 갖다 이제 만들고, 이제는 이제 검체를 갖다가 배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배양을 해서 그 배양, 보통은 이제 액체 배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고체 배양,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페트리 디시에 한천 배지에서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요 배양을 하는 배지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대로 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지의 성능 및 시험법이 올바른 시험법인지 이것들을 갖다 이제 적합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생균수, 총 생균수를 갖다 시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정 미생물을 갖다 시험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험법이 적합한지는 이제 시험균은 이제 화장품이 있는 검액에다가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접종을 갖다 이제 이제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양성 대조균, 화장품이 없는 검액에다가 미생물을 갖다 이제 접종한,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요럴 때 적합적인 이제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군에서, 저쪽 위에 시험군에서 회수된 미생물 수가 대조군, 양성 대조군에서 회수된 미생물 수의 2분의 1 이상. 왜 그러냐면 대조군에서는 많이 번식을 했는데, 그런데 시험군에서 많이 번식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이건 배지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2분의 1 이상, 이 대조군의 2분의 1 이상이 번식을 해야, 배양이 돼야, 그래야 이제 배지의 성능이라든가 시험법에 적합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무균 상태에서도 이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음성 대조군의 경우에는 화장품이 없는 검액에다가 미생물 접종을 갖다 아예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배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증식을 한다면은 그거는 무균 상태니까 배지가 거기에 균이 증식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생물 실험 시간에 이제 했었던 것처럼, 그쵸? 처음에 한천 배지 만들어 가지고 멸균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클린벤치에다가 넣어놔도 나중에 배양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균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생물 증식이 확인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총생균수 시험법에 대한 이제 적합성 시험이고요. 또 특정 미생물 시험법에 대한 적합성 시험법의 경우에도 이제 하는 방법은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아까는 총생균수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특정 미생물을 갖다 이제 하는 거니까는 요것도 이제 시험군하고 양성대조군, 화장품이 있는 검액에다가 미생물 접종하고, 그 다음에 양성대조군의 경우에는 화장품을 갖다 집어넣지 않은 검액에다가 미생물 접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모두 이제 그 시험군, 대조군 모두 양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 시험군의 경우, 대조군의 경우가 양성으로 나오지 않았어. 번식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희석을 하거나 중화제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적절한 방식으로 다시 시험을 해서, 그래서 그 대조군에서도 접종 미생물이 충분히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배지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배지의 성능, 그리고 시험법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미생물들을 한번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처음 이 미생물 실험과 관련된 부분을 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 가면 이 미생물 시험은 어느 회사든 반드시 화장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 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배지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한참 배지를 만들었을 때 균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얘기인 것이고요. 조금 전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균을 갖다가 시험군하고 대조군하고 했을 때 대조군만큼 균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올바르게 배지가 만들어진 거고, 또 시험법이 그 올바른 시험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호기성 생균수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검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쵸? 검체로부터 이렇게 취해서, 얼마를 취한다고요? 1ml를 보통, 또는 1g을 취해서, 그래서 이제 희석액을 갖다가 9g. 그런데 잘 섞이지 않는 경우에는 뭐를 갖다가 넣는다고요? 거기다가 계면활성제죠. 계면활성제를 갖다 넣어가지고 트윈 80, 그래가지고 잘 섞이도록 한다라든가,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잘 섞이도록, 그쵸?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쵸? 유기용매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전처리 된 그런 이제 검액을 갖다가 우선 제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호기성 생균수 이제 시험의 경우도 호기성 생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화장품 미생물 갖다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눈 화장용 제품, 그리고 또 어린이용 제품, 이런 것들은 미생물들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범위 내에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검액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지에다가 세균수를 갖다가 이제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천 평판 도말법에 따라서 검액을 최소 2개, 2개의 총 호기성 세균용 배양 배지에다가 0.1ml 도말을 하게 됩니다. 즉 배지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최소 2개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30에서 35도씨에서 48시간 동안 이제 배양을 하죠. 요 세균을 갖다 도말하는 건 어디서 여러분들 하죠? 클린벤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요 작업들은 전부 클린벤치 안에서
무균 상자라고 하는 클린매치 안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균의 경우가 이제 이렇고, 진균의 시험은 이제 세균시험법과 같이 한천평판 도말법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진균의 경우에는 한천평판 도말법이 아니라 한천평판 희석법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예, 도말법은 여러분들이 도말봉으로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이제 밀었었잖아요. 희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한천 그 배지를 갖다 만드는 그 과정이랑 같은데, 한천 배지에다가 아예 시료를 갖다 같이 넣어서, 그래서 이제 배양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지가 이때는 진균수의 경우는 20에서 25도씨에서 적어도 5일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다르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양을 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균이 번식했는지 이걸 갖다 이제 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석수가 다양할 경우에는 제일 많이 예, 균 집낙수,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콜론이죠. 균들이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는 너무 미세한 거라서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서 이렇게 집낙을 갖다가 콜로니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평판당 300개 이하의 콜로니를 최대치로 해서 세균수를 갖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희석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판당 100개 이하의 CFU를 갖다 최대치로 해서 진균수를 갖다 이제 또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0배 희석을 했을 때 2개를 갖다 이제 하라고 그랬잖아요. 샘플을. 그쵸? 똑같은 거를. 평판 1번에서는 세균에서 66개, 2번에서 58개. 진균의 경우 28개, 24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균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66, 58 더 했잖아요. 그쵸?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2개를 갖다 나누어야지 평균값이 되겠죠. 그거에다가 10배 희석한 거잖아요. 그쵸? 10배 희석. 그러니까 곱하기 10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0.1 하게 되면은 나누기 0.1. 왜 그러냐면 0.1ml를 시료로 썼으니까 6,200 세균이 6,200개 콜로니가 집낙이 이제 측정이 된 거죠. 진균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진균은 28, 24였으니까 28 플러스 24 나누기 2 곱하기 10 나누기 0.1 하면은 2,600개. 그러니까 전체는 6,200 더하기 2,600. 8,800개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그 생균수 한 개를 갖다 넘어선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배를 갖다 이제 희석했을 경우에, 100배를 희석했을 경우에 또 몇 번 이제 반복해가지고 했더니, 총호기성 생균수가 2300.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 거죠? 가장 높은 것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배 희석해서 얻은 그걸 갖다 이제 택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미생물들이에요. 특정 미생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었지만은 요거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거. 뭐죠? 대장균. 그 다음에 황색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녹농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인데요. 먼저 대장균이에요. 예. 이콜리라고 얘기를 하죠. 검액을 갖다 이제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종균, 세균의 경우에는 이제 종균 배양을 하게 돼요. 전처리된 검액을 갖다가 30에서 35도씨에서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양한 것을 갖다가 이제 백금이를 갖다가, 배양한 검액을 갖다가 가볍게 흔든 다음에 백금이를 갖다가 사용해서 맥콩키 한천배지.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세균 배양할 때 맥콩키 한천 배지라고 하는 그 배지를 갖다 썼어요. 그 맥콩키 한천 배지에다 도말하고 30에서 35도씨에서 18시간에서 24시간 그리고 이제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 주위에 적색의 침광선에 띠를 갖다 갖는 적갈색 침낙이 이제 검출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단계를 갖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런 집락들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균이 없는 거지요. 없어야 되겠죠. 예. 예, 바로 그렇게 이제 대장균은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획선도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획선도마를 해서 에오신 메틸렌블루 한천 배지에서 이제 검출된 집락을 갖다가 각각 도마를 하고 그리고 30에서 35도씨에서 또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이제 배양을 하고 성상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금속 광택을 나타내는 집락이라든가 또는 투과 광선화에서 흑청색을 나타내는 집락이 검출이 되면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이제 진짜 미생물이 그 대장균이 있는지 대장균이 가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발생을 갖다 이제 확인하고 대장균의 양성 판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었던 그런 집락을 갖다가 백금유로 취해서 발효 시험관이든 유당 액체 배지에 넣어가지고 44.3에서 44.7도씨 항온 수조 중에서 22시간에서 26시간 정도 배양을 합니다. 이때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양성. 다람관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요. 가스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갖다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장균이 양성인 경우에는 요 대장균 요것들의 이제 동정 시험 그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갖다가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이제 단계별로 그쵸? 맨 처음에는 검액을 갖다가 검액의 정균을 갖다 이제 배양을 하는 거죠. 30에서 35도씨에서 24시간에서 72시간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메콩킹 한천 배지에서 배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 그러면 좋은데 나타났어. 적색의 침광선에 띠를 갖는 적갈색의 침락이 확인되면 다시 3번. 에오신 메틸렌블루 한천 배지에서 다시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금속 광택을 나타내는 집락 또는 투과광선화에서 흑청색을 나타내는 집락이 확인되면 네 번째. 이제 가스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스가 발생이 안 되면 대장균이 없는 거지만 가스가 발생이 되면 대장균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장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가스가 발생되면 다시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대장균의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요렇게 대장균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농농균이에요. 농농균. 농농균의 경우에는 슈도모나스, 아에로기노사. 요것도 검액을 갖다가 만드는 거는 앞에서 이제 했었던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종균 배양의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35도씨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이제 하루에서 이틀 동안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 획선도마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양한 검액을 갖다가 흔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로 이제 돼 있는 것들을 흔든 다음에 백금이로 살짝 한 눈곱만 딱 떠가지고 세트리미드 한천 배지 또는 NaC 한천 배지에다가 도마를 하고 30에서 35도씨 거기서 하루나 이틀 정도 다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상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농농균의 경우에는 형광물질을 갖다가 나타내는 녹색의 형광물질을 갖다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농농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농균이 없는 거죠. 얘네들은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장균, 농농균, 그 다음에 포도당구균은 없어야 된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나오면은 진짜 이게 진짜 농농균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획선도마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집락이 확인 되면은 다시 농농균 배지, 농농균의 한천 배지 P 그리고 F 여기에 도말해서 하루 내지 3일 동안 또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플로레세인 검출용 농농균 한천 배지 요건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F 여기서 집락이 자외선화에서 관찰해가지고 황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피오시아닌 검출용 농농균 한천 배지 이것도 또 따로 있어요. 배지가 또 달라요.
여기서 이제 피해 집약이 청색으로 나타나면 녹농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바로 이제 녹농균 의심 집락을 옥시다제 시험을 갖다 또 해야 돼요. 그래서 5에서 10초 내에 보라색이 나타날 경우 녹농균 양성으로 양성이 있다, 양성이다 라고 하고 다시 이제 진짜 녹농균이 맞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동정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 나오게 되면 또 확인을 하고 진짜 그 여부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니까는 더 힘든 거죠.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안 나오도록 우리가 또 미생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녹농균의 경우에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그래서 스텝 1에서 이제 검액을 갖다 이제 종균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세트리미드 한천배지라든가 NaC 한천배지 여기 배양을 했는데 형광물질이 확인이 안 돼야 좋은 거죠. 확인이 되면 녹농균 한천배지 PF 그리고 자외선 하에서 또 관찰을 하고 두 개를 갖다 이제 다 하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다제 시험도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농균을 갖다 동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황색포도상구균이에요. 황색포도상구균도 마찬가지로 검액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같이 하게 되고요. 종균의 배양도 30에서 35도씨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에서 이틀 동안 배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획선도마를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금유리치에서 획선도막을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막 그어가지고. 그래서 보겔 존슨 한천배지 또는 베어드 파커 한천배지에 도마를 하고 나서 30에서 35도씨. 이게 다 다릅니다. 황색 포도상구균 배양하는 배지, 한천배지. 그 다음에 녹농균 배양하는 한천배지. 그리고 대장균 배양하는 배지. 다 달라요. 예. 대상 미생물에 따라서 배지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생물 실험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획선노마를 해서 배양을 했더니 집락이 검정색이고 황색 투명대가 형성돼서 그램 염색법에 따라서 염색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램 양성균이 확인되면 그러면 또 이게 뭐예요? 황색 포도상구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또 이제 응고 효소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 진락에 대해서 응고 효소 시험 결과 양성이면은 또 황색 포도상구균이 거의 있다라고 이제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확인 시험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황색 포도상구균도 1단계 검액 종균 배양하고 2단계 한천배지에다가 이제 배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효소 시험을 응고 효소 시험을 갖다가 통해서 양성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이러한 시험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다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생물 시험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배지 하나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뭐 실험을 한 주 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생균수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 미생물이라고 하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개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